그럼 이제 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을 역사적인 변천 순서에 따라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짚어봅니다. 자 필기 안 해도 돼. 쉬우니까 어렵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대륙법계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고대입니다. 자 고대가 뭐야?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예요. 됐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 중세시대 경찰 개념이 있고요. 자 중세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고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됐지? 기본 아니야. 중세시대는 뭡니까? 교부 철학, 교황. 됐죠? 신부님 됐죠? 교황의 권한이 막강했던 시절이에요. 신중심 사회. 됐죠? 자 그 다음이 절대군주예요. 절대군주 시대야. 자 절대군주 시대인데 이 절대군주 시대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자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국왕. 국왕이 하나님과 같은 거야. 왕권 신수설 들어봤어요? 그래서 국왕은 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왕은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고 이게 뭐야? 유명한 The King do not belong. 국왕은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신과 같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없고 왕은 언제나 정당하고 타당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때는 신중심 사회였고 이때는 국왕 중심 사회예요. 그랬죠? 이게 절대군주 시대. 됐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자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법치 국가 시대 아까 좀 얘기했죠? 절대군주 시대에서 뭐라고? 절대군주가 무슨 신이야 개뿔. 됐죠? 절대군주가 자기의 공권력을 남용했다고요. 국민의 재산을 마구 뺏고 자유를 마구 제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뭡니까? 참다 못 참겠다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됐죠? 그래서 국왕을 몰아냈잖아. 그 뭐야?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시민혁명이야.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 이후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국왕 이거야. 국왕이 마구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을 마구 침해했어요. 시민 세력이 빡쳐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시민 세력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뭐야? 자 내가 국왕이야. 시민들이 폭동 야 도망갔나 봐요. 국왕이 도망가요. 국왕이 도망가는데 시민들이 야 저 새끼 국왕 잡아 저 개새끼 막 뛰어가지고 일로 와 씨발놈아 잡았어. 됐죠? 꿀 안 치. 됐죠? 꿀 안 쳤어. 됐죠? 그래가지고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뭐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딜을 합니다. 국왕이 꿀을 안 쳐 있고 시민 세력 계산해서 시민 세력과 국왕이 딜을 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됐죠? 자, 먼저 시민 세력이 국왕한테 딜을 칩니다. 야, 우리가 농사 짓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돌보면 좋은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우리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네가 앞으로 나라를 경영해. 아, 진짜? 좋아했어요. 단 네가 또 하면 너 깽판 칠 거 아니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우리 대표를 뽑을게. 대표. 왜 국회의원이야? 우리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뽑을 테니까 우리 대표자들이 정한 대로만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말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의 국회가 탄생된 거고. 자 이러니까 이제 이 국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 안 해놔. 그렇죠? 남는 장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국회 말대로 하라는 건 뭐야? 꼬붕하라는 거 아니야? 따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따까리 하겠는데 안 해. 그래서 노했어요. 노하니까 이제 뭐야? 시민 세력이 두 번째 딜을 칩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자가 법을 만들 그대로 해. 대신에 국왕 너는 국민들한테 할 때, 국민들한테 할 때만 법에 따라서 해. 대신에 내부 있죠. 공무원이라든가 내부의 관계에서는 네 멋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서 영역을 나눈 거야. 국민에 대한 관계는 시민의 대표자인 법에 따라 해라. 근데 국왕이 공무원 같은 내부의 조직이나 공무원을 다스릴 때는 네 멋대로도 괜찮아. 이렇게 한 거야. 그건 좀 괜찮죠. 국왕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치국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법치국가 시대야. 이해됐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현대입니다. 현대국가. 자, 현대국가는 어떻게 보느냐? 이 기준이 2차 세계대전이야. 2차 세계대전 알고 있죠? 독일이 일으켰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오늘날 현대적 경찰 시대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변천 순서는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떻게 경찰의 개념이 좁아졌는지, 축소됐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갑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 지금 B급으로 돼 있죠. A급 바꾸세요. 이게 올해, 자, 이게 작년 2차 때 나왔어요. 마지막 나온 게. 작년 2차 때 마지막 나오는데 올해 1차 때도 안 나왔고 올해 2차 때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퐁당퐁당이야. 한 번 나오고 한 두 번 안 나왔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2번 안 나왔어요. 20년도 1차, 2차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여기나 형사의 경찰,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한 문제 나올 거야. 내년 1차에는. 됐죠? 그래서 이것도 A급으로 체크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찰 개념이 축소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봐. 자, 봐봐. 경찰 영어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됐죠? 경찰 영어 시간이야. 경찰 영어 합니다. 자, 형. 경찰을 영어로 뭐라고 해? 그렇지. 폴리스. 이거 모르면 죽어야죠. 폴리스야, 폴리스. 됐죠? 근데 봐봐. 이게 영어죠. 독일 경찰, 독일에서 말하는 경찰도 비슷해요. 독일 말로 경찰이 폴리자예요.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독일은 잘해요. 자, 두 번째. 정치 있죠, 정치. 정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괜찮아. 모르겠다 이 새끼라고 해야 돼. 됐죠? 정치가 영어로 뭐예요? 괜찮아. 정치가 영어로 뭐야? 괜찮아. 몰라? 정치가 영어로 뭐야? 정치 영어 몰라요? 폴리틱이야, 폴리틱. 이게 정치야. 됐지? 그 다음에 정책이란 말이야. 정책을 만든다고 하잖아. 정책이 영어로 뭐야? 정책을 한다. 왜 이렇게 하냐? 정책 알아요? 자, 아니다. 팔러시 됐죠? 이거야. 자, 아무튼 이 경찰, 정치, 정책 다 뭡니까? 어원이 다 같아요. 펄리가 다 들어가죠. 됐지?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어원에서 기인하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봐봐. 그 영어 있죠? 알파벳 쓰는 나라들의 한문이 있어요. 알파벳을 쓰는 나라들의 고 한문이 라틴어야. 라틴어에서 알파벳 다 독일어 프랑스 다 나온 거야. 영어도. 그랬죠?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 폴리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어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자, 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경찰, 정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없고 이 말만 있었어. 폴리티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정치, 경찰, 정책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갑니다. 여기 정리하면 고대 시대의 경찰 개념은 뭐라고? 국가의 모든 활동이 다 폴리티아 경찰이었어요. 됐죠? 따라서 이때 경찰은 뭐다? 폴리티아인데 이때 경찰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국가 활동이야. 제외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국가 활동이 다 경찰의 개념에 해당됐다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경찰이 뭐라고? 국가가 하는 모든 활동, 이게 다 경찰이었어요. 정치나 정책이나 행정 이런 말이 없었고 그냥 다 폴리티아인데 그게 다 경찰이었다고. 이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경찰 개념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국가 활동이야. 라틴에 뭐라고? 폴리티아야. 자, 그 다음에 칠판 봐. 여기 특징이 뭡니까? 뭐뭐가 제외되는 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고대에는 뭐뭐를 뺀 나머지만 경찰이었다. 띠 틀려요.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외가 없다고. 됐죠? 모든 국가 활동 전부 다 에브리띵 국가 활동 다 경찰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경찰을 나타내는 말이 뭐라고? 이게 폴리티아라는 말인데 폴리티아. 자, 이 말은 국가의 모든 활동, 정치, 경제 다 포함됐다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헌법이란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헌법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끝.
고대는 요거 말면 됩니다. 됐죠? 교재 나중에 볼게요. 칠판 봐. 됐지? 그 다음에 중세 시대를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 자, 봐봐. 중세 시대는요. 자, 14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라고 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은 뭐냐? 간단해요. 여기하고 거의 똑같았어. 여기가 똑같은데 모든 국가 활동이야. 국가의 모든 활동인데, 봐봐, 이 활동인데 하나만 뺐어요. 하나만 빠져요. 됐죠? 모든 국가 활동인데 여기서 뭐가 하나만 빠진다고. 자, 뭐냐면 중세 시대는 뭐라고요? 신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교황, 신부님의 권한이 아주 셌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교회 있죠, 교회. 교회는 치외법권, 즉 국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봤어요. 됐죠? 그래서 교회 안만큼은 신중심 신부님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국가가 교회한테는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신중심 사회다 보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이때 다 경찰이었는데 뭐는 빠진다? 교회 행정 있죠? 교회 행정만 빠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은 뭐다?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 모든 국가 활동이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입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어렵잖아요. 자, 칠판 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게 잘 나오잖아요. 진짜 잘 나오는 게 봐봐. 뭐냐면 14세기 말에 봐봐. 말에 자, 이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고대 그리스가 뭐야?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지금 됐죠? 이 고대 그리스 지금 이탈리아야. 고대 그리스의 이 경찰 개념이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이 개념이 완성돼요. 됐지?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넘어가서 중세시대 경찰 개념이 이렇게 완성됐다고요.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됐냐면 봐봐. 프랑스를 타고 나서 독일에서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이게 시험이죠. 됐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 경찰 개념이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넘어간 거야. 이랬죠? 이게 기출문제 잘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양아치 같은 문제죠. 독일을 거쳐 프랑스에서 완성됐다. 존이 나왔어요. 그죠? 프랑스에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프랑스가 아니라고요. 이 지문이 엄청 나왔다고.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그러면 중세시대의 경찰 개념이 이거였는데 이건지 어떻게 알아? 진짜 오래된 얘기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야, 중세시대 경찰 개념이 이거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서가 있겠지. 어디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독일에 있겠지. 독일에서 만든 개념이라며. 됐죠? 그래서 자, 중세시대의 경찰은 이거다라고 쓰여져 있는 문헌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문헌이 있어. 그걸 뭐냐면 자, 독일 제국 경찰법입니다. 됐죠? 이 문헌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발견이 됐대요.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 칠판 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인데 봐봐. 이 고대와 중세 시대의 경찰 개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야? 국가의 기능을 나누지 않고, 물론 예외가 있지만 국가의 그냥 모든 활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국가의 활동을 국방, 외교, 재정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을 나누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냥 국가 활동은 그냥 폴리티아 하나고. 됐죠? 뭐 국방이니 뭐 외교니 사법이니 이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국가의 모든 활동이 다 경찰의 개념이었는데 이건 모두 다고, 이거는 교회만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절대우신대 이전이에요. 여기까지의 경찰 개념의 특징은 뭐다? 물론 이런 예가 있지만 원칙은 다 모든 국가 활동이고 특징이 뭐라고? 국가의 기능이 나눠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 통틀어서 얘기했다고, 국가를. 됐죠? 그래서 자, 이걸 뭐라?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지 못했다. 이때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국가를 외교,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고. 됐죠? 그냥 국가 하는 건 다 폴리티아였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교재로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고대 갑니다. 교재 보세요. 1페이지. 1번 라틴어의 폴리티아,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했다. 2번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제외되는 국가 활동은 없었다. 됐죠? 자, 1번 옆에다 쓰세요. 1번 옆에.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했죠? 거기 옆에다 써. 가로하고 헌법을 헌법을 의미하기도 했다고요. 기출문제에 지문 한번 나왔습니다. 헌법을 의미. 됐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갑니다. 중세시대. 자, 첫 번째 뭐라고 봐봐. 자, 봐봐.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 요게 프랑스를 타고 독일로 넘어갔다. 이게 언제? 14세기 말이다. 14세기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 개념이 프랑스를 타고 독일로 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2번 별표, 이거 무지 나왔다고? 아니, 2번이 아니라 1번 별표.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오지. 독일에서 프랑스 아닙니다. 로 개수가 됐다. 1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나와있죠?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 모든 국가 활동. 2번 알아두시고.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 행정을 말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뺀 모든 국가 활동이 다 경찰이에요. 이게 어디 써있다고? 연도 안 해서 되건. 여기 연도 내면 양아치예요 진짜. 1530년 독일에 제정된 현관펜 제국경찰법. 이건 외우세요. 제국경찰법 현관펜.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 국가 활동이 다 경찰이다라고 써 있었다고.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당구장 표시. 중세까지. 중세까지는 경찰과 다른 행정, 외교, 사법, 뭐 재정 이런 걸 분리하지 않은 포괄적 국가 활동을 전제로 해서 경찰의 개념이 정의됐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거기 폈어? 화살표 하시고 국가의 기능 분화 X. 국가의 기능이 나눠지지 않았다고요. 그 당구장 표시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국가 기능 분화 X. 중세까지는.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절대군주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봅니다. 자, 자들아. 자, 이제 요때부터야. 절대군주 시대부터는 국가의 기능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국가 기능을 분화하기 시작했다고요.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 국가의 활동을요. 자, 이렇게 나눠요. 국방,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법, 외교,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 다음에 돈 관리하는 재정, 그 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내무,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요. 봐봐, 나누고 이 분야마다 공무원을 이제 따로 뽑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을 그냥 하나로 뽑고 걔네 모든 행정 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국가 행정 나라의 활동을 5개 나누고 그 분야마다 공무원을 요즘처럼 따로 뽑았다고. 국가 기능이 이제 쪼개진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자,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국가 기능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 국가 기능을 5개인데 크게 나누면 2가지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했어요. 자, 봐봐. 어떻게 했다고? 자, 다시 한번 집한번. 자, 국가 행정을 자, 어떻게 나눴다?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때부터. 자, 뭐라고? 국가 목적적 행정. 됐죠?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 나눴다고요. 이때부터. 됐어요? 자, 집합만. 그러면 이 국가 목적적 행정에 해당되는 게 뭐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쯤에 외교 행정, 사법, 국방, 돈 관리하는 재무, 이 4가지가 국가 목적적 행정이었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 행정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아까쯤에. 자, 뭐야?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있고요. 이래님.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복리 증진이 있다고 했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집한봐. 그러면 자, 이 사회 목적적 행정은 뭐냐면 이걸 내무행정이라고 합니다. 내무행정. 됐죠? 자, 이 내무행정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됐죠? 그 다음에
외교, 사법, 뭐 법무부죠. 국방부고. 됐죠? 기획재정부야 지금에.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 기능을 5가지로 쪼갠 거야. 됐죠? 그래서 외교, 사법, 국방, 재무, 내무. 됐죠? 이렇게 이때부터 국가 기능을 나누고 공무원도 따로 뽑기 시작했다고요. 내 말 이해됐니?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절대군주 시대의 경찰은 요것만 제외돼요. 요거 제외되고 요게 경찰로 봤어요. 됐습니까? 됐어? 됐니? 자, 집 한번 봐. 그러면 절대군주 시대의 경찰은 국가 목적적 행정만 국가 활동에서 빠지고 나머지가 뭐야? 하나야. 내무행정. 내무행정만 경찰로 봤다고요.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내 말 이해됐니? 됐죠? 자, 그런데 내무행정만 포함되지만 뭡니까? 여기 이거는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군주 시대의 특징은 국가 목적적 행정 4가지만 빠지고 내무행정만 되기 때문에 이때 뭐다? 적극적 복리증진, 소극적 질서유지 둘 다야. 둘 다 경찰이었어요 이때는. 됐죠? 그러면 자, 아까쯤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배웠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요것만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봐봐. 아까쯤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을 공부했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법치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공부했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렇지? 근데 뭐라고 했어?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야? 독일에서 법치국가 시대에 만들어진 경찰 개념을 이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요거 빠지고 사회 목적적 행정인 내무행정만 경찰이었다. 자, 중요한 거 뭐다? 자, 절대군주 이건 빠지지만 이거든 가리지 않아요. 됐죠? 또 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또 뭐 있었어요? 명령 강제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뭐다? 명령 강제 비권력 가리지 않아요.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요것만 빠지고 요거면 다 되는 겁니다. 이거 가리지 않고 명령 강제 가리지 않아요. 내 말 이래서 자, 이게 절대군주 시대의 경찰 개념이에요. 내 말 이랬습니까? 어렵지 않잖아. 갑니다. 그러면 자, 절대군주 시대 이걸 뭐라고 한다?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라고 한다고요. 절대군주로 나오기도 하고 경찰 국가 시대로 나오기도 해요. 경찰 국가도 알아두세요. 자, 먼저 1번 갑니다.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자, 2개 체크해. 완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입니다. 자, 이게 뭐야? 사상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경찰 국가 시대 경찰 개념이 완성되느냐? 2가지.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군주 주권론입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킹이 짱이라는 거야. 왕이 짱이다. 왕이 짱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은 뭔지 알죠? 국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이라는 거야. 군주 주권론은 뭐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국왕이 나라의 중심이다. 이게 군주 주권론입니다. 이해됐죠? 됐지? 어렵잖아요. 자, 칠판 봐. 자,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잘 나와요. 뭐냐면 경찰 국가 시대의 개념을 맞게 내고 사상적 배경을 한두 개 바꾸는 거야. 다른 걸로. 그게 틀린 질문. 이해됐어요? 말? 됐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도 사상적 배경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알겠죠? 국가 목적적 행정을 제외합니다. 외교, 사법, 군사, 재무는 경찰 개념에서 제외. 그 옆에 쓰세요. 이게 뭐야? 국가 목적 행정 제외예요. 국가 목적 행정 제외합니다. 그게 외교, 사법, 군사, 재무야. 3번 경찰은 국가적 뭐만? 내부 행정만을 의미합니다. 내무 행정만. 자, 내무 행정이 뭐 옆에 써? 이게 사회 목적 행정이에요. 국가 목적 행정 제외되고 사회 목적 행정, 즉 국민들을 위한 행정인 내무 행정만을 의미했다고요. 4번 갑니다. 근데 이때는 소극적 질서주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행사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야? 소극적 질서유지, 적극적 복리증진도 경찰이었다는 거죠. 이 말 이랬어요. 소극적 질서유지,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도 이때는 경찰의 개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밑줄 쳐야 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밑줄 별표. 이것도 이 당시에는 경찰로 봤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군주시대가 됐고요. 됐죠? 자, 칠판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주가 시대 갑니다. 법주가 시대는 이거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두 개 나눠서. 이것도 아니죠. 이게 떨어져 나가, 이제. 그래서 내무행정 중에서보다 적극적인 복리 증진은 이제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떨어져 나가고 요거. 질서유지. 요것만 경찰의 개념으로 봤다. 됐죠? 요게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법치 국가 시대 봅니다. 자, 18세기죠? 자, 먼저 사상적 배경 갑니다. 계몽사상, 국민주권사상, 천부인권사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계약사상입니다. 다 알아두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 칠판 봐.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절대군주 시대, 경찰권 시대 사상적 배경이 뭐예요? 왕권, 신설, 군주주권론이죠. 그 다음에 법치국가 시대는 겁나 많죠. 이것들이야. 근데 뭐야? 법치국가 시대 사상적 배경하고 절대군주 시대, 경찰권 시대 사상적 배경을 섞는다고요. 섞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섞을까요? 이렇게 섞어. 봐봐.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을 올바르게 써놓고, 됐죠? 거기 앞에 형용사로 사상적 배경을 쓰는, 이 사상적 배경이 많잖아. 법치국가 시대는. 그 여러 개 중에다가 뭘 넣는 거야? 왕권 신수설이나 또는 군주주권은 하나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양아치처럼 틀린 문제를 잘 낸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자, 왕권 신수설, 군주주권론은 법치국가 시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됐죠? 절대군주 시대나 경찰권 시대에만 들어가는 거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사상적 배경 설명합니다. 계몽사상. 나 봐봐. 야, 계몽사상은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있는 국민주권사상이야. 이거 뭔지 알죠? 뭐야? 나라의 주인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 국민의 의사가 뭐야? 그게 법이라고. 이 말 이랬니?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주권사상. 그다음 옆에 천부인권사상. 자, 천부인권사상은 뭡니까? 봐봐. 국민들은 신으로부터 국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됐죠? 자, 국민들의 기본권 있죠? 국민들의 기본권이 신한테 물려받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는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상이라고. 됐죠? 이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유주의 뭔지 알죠? 국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라라는 사상이야. 다 국민 중심이야. 국민 중심.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얘기했죠? 자, 국민들의 의사에 따른 자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사회계약사상. 자, 봐봐. 사회계약사상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아까 지금 얘기했죠? D를 쳤다고 그랬잖아. 계약. 됐죠? 야, 너 국민들한테 할 때는 우리 의회 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는 것을 국왕하고 시민, 국민들이 서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 뭐야? 왜 계약한 거야?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를 만들면서 그 계약을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 계약. 이게 바로 사회계약사상이야. 이만 이랬어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계몽사상. 자, 계몽사상은 뭐냐면 국민들은 이제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인간이 아니라 깨어서 자기 성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진리라는 거야. 됐죠? 계몽이 뭐야? 깨어있고 배운 지식, 무지몽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깨어있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몽사상. 됐죠? 자, 이게 사상적 배경입니다. 자, 절대군주 시대의 사상적 배경하고만 잘 분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2번. 자, 이제 나왔죠? 경찰은 내무행정 중 뭔 빼요? 적극적인 복리증진 빠지고 소극적인 질서유지, 위험방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질서유지만을 위한 분야로 축소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법주가 시대 경찰 개념은 다시 한번 뭐라고? 여기요, 여기. 이거 국가목적 행정 빠지고 내무행정에서 적극적 복리증진 빠지고 뭐만 하면 된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됐죠? 활동만 경찰에 해당된다라고 자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법치 국가 시대입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갑니다. 또 나오면 3번. 법치 국가 시대의 법과 판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개 나와 있죠. 이거 별표. 얘네들이 잘 나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법치국가 시대에 관한 기출 질문을 보면요. 이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잖아요. 5개. 이 5개에 관한 지문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5개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이 시대의 경찰 개념은 뭐라고? 국가 목적 행정 빠지고 사회 목적적 행정, 내무 행정, 사회 중에서 복리 증진 빠지고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만 한정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였다고요. 됐지? 근데 이거를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이런 내용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고. 이랬죠? 이런 내용이 발견된 문헌이 5개가 있다고. 5개가. 됐죠? 그러면 봐봐. 그 문헌이 2개예요. 하나가 법전. 법전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돼요. 또 하나가 판례. 이때 독일에서는 법원이 있었어요.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경찰은 적극적 복리정진 하면 안 된다.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판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법치국가 시대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이거 연도까지 내면 이거 진짜 양아치인데 연도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연도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맡길게요. 연도는 잘 안 나와. 근데 연도는 안 나오는데 순서는 잘 나와요. 순서. 제가 거기 연도별 순서대로 자, 그 문헌들을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나 봐봐. 이거 어떻게 오냐면 첫 번째로는 그 법과 판례들, 조문과 판례들의 순서는 외워야 돼. 연도까지 외우면 뭐 베리굿이고, 됐죠? 순서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까지는 연도는 좀 그렇다 쳐도, 됐죠? 자, 연도는 저도 잘 못 외워요, 솔직히.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연도하고 순서만 먼저 외워볼게요. 연도 순서 먼저 외워요. 자, 먼저 갑니다. 1794년이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독일입니다. 니은 1791년 더 하면 돼. 1년 뒤에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882년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 이거는 독일이에요. 이건 법전이 아니라 판결이야. 법원에. 2년 뒤에요.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 법전이고, 그 다음에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거 독일입니다. 됐죠? 자, 칠판봐.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제가 얘기할게요. 자, 보면서 따라와요. 자, 기억을 1부터 5로 하고 그냥 1부터 5인데, 됐죠? 자, 이게 일단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독프야. 됐죠? 독프. 봐봐. 독일이죠? 2번이 프랑스죠? 3번이 독일이죠? 4번이 프랑스죠? 5번이 독일이죠? 됐죠? 나랑 끝났어. 독이야. 됐죠? 독. 됐어? 나라는 됐어. 됐죠? 두 번째, 연도는 좀 이따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명칭. 먼저 첫 번째 독일이야. 첫 번째 독일이 뭡니까? 프로이센. 자, 프로이센. 자, 일반 란트법이에요. 자, 칠판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첫 번째. 자, 칠판봐. 프로이센이 뭐냐면요, 옛날 독일 국호예요. 됐죠? 대한민국의 옛날 이름에 조선이 있잖아요. 독일 옛날 이름이 프로이센이었다고, 조선처럼. 됐죠? 조선을 말한 조선. 됐죠? 그 다음에 일반이 뭐냐면, 자, 독일은 여러분들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독일은요, 여러 부족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연방국가예요. 됐죠? 이 말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란트라는 말이 뭐냐면 주야. 주. 무슨 주 있잖아. 미국도 연방국가잖아. 무슨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란트란 말은 독일 말로 주예요. 주. 그 다음에 일반은 뭐야? 모든이야. 뭐야? 독일 모든 주에 적용되는 법. 이 얘기예요. 됐죠? 이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야. 독일 모든 주에 적용되는 법. 이게 이름이라고.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됐죠? 1번은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요. 언니 이해돼? 됐지? 넘어갈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자, 이게 뭐야? 죄와 형벌 법전이에요. 죄와 형벌 법전. 이게 프랑스 두 번째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그 다음 뭐라고?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가 이건 이 판결이야, 판결. 됐죠? 자, 독일의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이라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할 때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 이게 독일이야. 이게 판결이야, 이건 세 번째.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거 프랑스인데, 자, 지방자치법전이에요. 프랑스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발표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이에요. 됐죠?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됐죠? 다섯 번째가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5번은 별표하세요. 됐죠? 됐지? 자, 칠판 봐. 일단 이게 순서다. 됐죠?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독, 죄와 형벌 법전 프,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 독, 프랑스 지방시법전 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독입니다. 됐어요? 됐지? 자, 잘 들어 이제. 1번하고 5번 별표해. 5번 별표했죠? 1번 별표해. 1번 별표했어? 자, 이건 기출에 나왔어요. 양아치들. 아유, 야, 비슷하잖아. 프로이센. 그렇죠? 프로이센 비슷하잖아. 1번은 일반 난트법이고 2번은 경찰행정법이죠. 이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걸 많이 바꿔요. 1과 5를 제일 많이 바꿔. 됐죠? 자, 맨 처음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아니다.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아니라고. 됐지? 됐어? 자, 그다음 봐봐. 또 하나. 또 뭘 잘 바꾸냐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죠. 여기 봐봐, 여기. 됐죠? 자, 중세 때 모든 국가에서 교회는 제외했죠. 이게 어디 써 있다고? 독일 제국경찰법이잖아요. 자, 여기는 경찰행정법이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고 여기는 제국경찰법이잖아. 경찰법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또 요 새끼를 잘 바꿔요. 이 말 이해됐니? 됐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이거를 규정한 건 제국경찰법이야. 프로이센 말도 없고 행정의 말도 없어요. 여기 다섯 번째 있는 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라고. 그래서 요거 잘 구별하라고.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연도를 넣어볼게요. 연도 넣어봐. 자, 먼저 처음 외우세요. 처음. 자, 이건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봐봐. 옛날에는 이런 걸 냈어요. 양아치 진짜. 아우. 옛날에는 이게 1794년이냐? 나도 잘 모르겠네. 됐죠? 이거 연도를 조금 숫자를 바꾼다고 옛날에는 이런 양아치 문제를 냈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 경찰인데 이걸 외워야 돼. 됐죠? 요즘은 안 나와 이런 거에. 됐죠? 그러니까 순서만 외우라고. 됐죠? 근데 잠깐 볼게요. 1794년 이게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독일. 1년 플러스 1만 하면 돼. 그게 죄 형벌 법전. 그 다음에 디귿은 외워야죠. 1882년 외우세요. 크로이츠 베어크 판결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년 뒤야. 1794에서 1795. 1882에서 2 더해서 1884. 프로이센 지방시법. 프랑스 지방시법.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외우면 좋죠. 1931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연도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연도는 필수사항 아니에요. 순서는 꼭 외워라. 다른 것과 혼동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갑니다. 내용. 됐죠? 내용인데, 자, 봐봐. 다른 교재에 보면요. 이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 책이. 다 외울 거 없어요. 그 많아도 우리가 지금 외울 거 얼마나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니? 됐죠? 키워드만 외우면 돼. 우리는. 키워드만 외우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외웁니다. 자,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집에 가서 정리해놓고 외우세요. 자, 먼저 갑니다.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독일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공공의 평온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평온의 핵심이에요. 평온. 공공의 평온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다. 평온을 기억하세요. 자, 칠판 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은 뭐가 됐었냐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이렇게 안 돼 있었고 공공의 평온 요거를 했대.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이렇게 돼 있었다고. 됐죠? 공공의 평온이 들어가면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와 형벌 법전이에요. 자, 여기에는
개인의 안전보호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됐죠? 자, 칠판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법전에서는 경찰은 이거 들어갔어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이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개인의 안전보호. 됐죠?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개인의 안전보호, 이것까지 들어갔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됐죠? 개인의 안전보호라는 게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라고. 됐어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82년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갑니다. 자, 칠판 봐. 자, 거기 디귿 있죠? 디귿 별표였어요. 내용 있죠? 나 봐봐. 내용을 묻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정말 유명한 판결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건 3번이 제일 잘 나와요. 디귿이. 됐죠?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할게. 자, 칠판 봐.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자, 칠판 봐. 뭐냐면, 자, 독일의 베를리의 한 지역에 보면은, 자,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 자, 이 언덕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마운틴이 뭔지 알죠? 우리 딸도 알아요, 이거는. 마운틴이 뭔지 알지? 산이잖아, 산. 산이죠? 됐죠? 근데 잘 들어, 독일 말로 산은 두 개예요. 아주 큰 산이 있고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이 단어가 달라, 독일 말로는. 됐죠? 독일 말로, 독일어로 조그만,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 있잖아, 언덕. 이걸 베르크라고 해요, 베르크. 됐죠? 그래서 이게 조그만, 이 베를린에 보면 베르크라고 있었어요. 조그만 산을 말해요. 됐죠, 베르크. 자, 여기다가 전승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를 독일 말로 크로이츠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서 크로이츠베르크라고 해요. 여기에 관한 판결이에요. 됐죠? 자, 이게 뭐냐면 봐봐. 독일은 여러분 알죠? 히틀러가 독일 히틀러가 왜 전쟁일으켰어?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애들은 자기 민족이 위대하다는 민족 우월주의가 되게 강한 국민들이에요. 이래서 근데 진짜 독일 애들이 우수하긴 우수해. 존나 똑똑해, 이 새끼들. 됐죠? 나도 독일에서 공부해봤는데 이 새끼 존나 똑똑해. 됐죠? 아무튼 그래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위대하다는 자긍심이 세다고. 그래서 독일 이 옛날 크로이츠, 여기 베르크라는 이 언덕에다가 독일에서 프로이센 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거 왜 세워놓은 겁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면서 야, 게르만 민족 대단해, 이거 자긍심 키워주려고.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야. 됐죠? 됐지? 자, 그런데 이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지방경찰청장이 이걸 국민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도 제한이에요. 고도 제한을 명령했어요. 뭐냐면 여기 지역에 있는 건물을 질 때는 이 기념비보다 높게는 건물을 못 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랬어? 왜? 이거보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애들이 이걸 못 보잖아. 자긍심이 안 키워지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건물을 칠 때는 이 기념비보다 절대 높게 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걸 봐야 되니까 여기 이상은 건물을 더 져서는 안 된다. 내 말 이랬습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베를린 지방 누가 내렸다고? 경찰청장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경찰청장이. 됐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건물을 이렇게 높게 줘야 돼. 공사비가 안 나와. 이렇게 건물을 3층밖에 못 지면 경비가 안 나와요. 됐죠? 수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보다 높게 짓고 싶어. 근데 뭐야? 이 명령 때문에 높게 못 지지, 집을. 그래가지고 이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을 법원에 소송으로 다퉜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 해야 되지 이런 활동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 고도 제한 명령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을 때렸어요. 됐죠? 그래서 이 고도 제한 명령이 날아갔어요. 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이 판결이 뭡니까? 자, 경찰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기념일 보면 자긍심 키워라, 이런 복리증진 활동을 못한다. 됐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때렸다고요. 됐죠? 그게 뭐라고? 그 유명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디귿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자, 뭐야?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만 된다. 적극적 복리 증진 안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4년 프랑스 지방시법전. 이거 뭐였어요? 공공의 위생. 공공위생. 됐죠? 위생. 그러니까 뭐야?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뭐라고 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공공의 위생. 아니, 미안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플러스 공공의 위생도 들어가다. 미안합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플러스 공공의 위생도 넣었다는 게 특징이야. 이랬어요? 자, 공공의 위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됐죠? 자, 칠판봐. 여러분들, 자,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됐죠? 자, 칠판봐. 봐봐. 지금 내가 경찰관이야. 순찰을 돌고 있어. 됐죠? 근데 돌고 있는데 저기서 동네 불량배들이 어떤 시민을 괴롭혀 때리고 있어요. 내가 경찰이고 목격했어. 됐지? 그럼 나는 경찰이잖아.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인데 내가. 됐지? 그럼 나는 여기에 경찰권을 발동해서 개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에? 둘 중에 하나 꼽으세요. 그냥. 경찰권 발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뭐야? 모르겠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법 규정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 경찰권 발동해야 한다. 머스트야, 머스트. 무조건 경찰권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경찰권을 발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찰관이 알아서 재량권 판단해라.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지? 됐어? 자, 근데 독일하고 그걸 물려받은 우리나라는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자, 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말 거냐는 무조건 발동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발동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경찰 편의주의라고 해요. 경찰 편의주의라고 해. 됐죠? 자, 칠판 받아봐. 다시 한번.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말 거냐는 뭐라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자유가 인정된다고. 이랬죠? 판단할 자유가 경찰관한테 있단 말이야. 발동 안 했다고 무조건 위법이 되는 게 아니야. 이 말 이해됐어요? 됐지? 발동할지 말지를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고요. 내 말 이해돼? 됐죠? 자, 이게 뭐라고? 독일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옛날부터 경찰권 발동할지 말지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재량, 자유사항이었다고. 됐어요? 됐죠? 자, 이제 고등학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만 하면 다 아는 거야. 대한민국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내 멋대로 행동할 자유가 인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자유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있지? 방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절제한 자유는 안 되잖아. 됐죠?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죠. 이랬어요? 자,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에 경찰권 발동은 경찰권을 발동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는 편의주의였는데 어디?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뭐라고 됐다? 이 자유는 봐봐.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하는 무절제한 자유가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얘기했다. 이게 처음 쓰는 게 이 법전이라고. 됐죠? 그래서 일정한 한계를 지키면서 자유를 행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에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뭐야? 지 멋대로 방종할 자유는 없다고.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재량이라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야. 됐죠?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켜가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교회에서 이거 잘 나와요. 내용이 잘 나와. 그래서 내용 잘 나오는 것은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되셨나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5분만 더 할게. 자, 5분만 더 할게. 이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오늘만 이렇게 한 게 아니 공지사항이 많아가지고. 됐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갑니다. 자, 봐봐. 자, 봐봐. 그러면
이 전까지는 요게 경찰이야. 됐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요것만 경찰이었다고. 됐지?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자 뭐가 일어났냐면 비경찰화가 이루어졌어요. 비경찰화. 자 독일이 패전국가죠. 일본도 패전국가지. 그래서 패전국가들은요 다 연합군에 의해서 경찰권을 약화시켰어. 됐죠? 일본은 군대를 못 갖게 했잖아요. 또 전쟁 일으킬까봐. 근데 뭡니까? 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경찰권을 약화시켜놔야 또 전쟁도 예방될 수 있으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다 패망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경찰권을 약화시켰는데 경찰권을 약화시킨 방법 중에 뭐냐면 비경찰화였어요. 비경찰화. 됐죠? 자, 집 한번 봐. 그럼 집 한번. 자,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처음에.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렇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뭐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 명령 강제죠. 근데 뭐야? 경찰이 하는 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지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된다고 했죠. 이래서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때 자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두 개 나눌 수 있지. 뭐다?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자, 짚어봐. 그러면 봐봐. 요게 뭐야, 요게? 아까쯤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이거죠. 지금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잖아.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요거하고 요걸 나눌 수 있잖아. 이게 3번이었고 여기 2번이었잖아. 기억나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니까 2하고 3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경점의 경찰도 되는 거지. 됐어? 이걸 뭐라고 했다고? 이게 보안경찰이라며. 됐냐 얘들아? 강학상 보안경찰.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여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거 이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인데 다른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 이게 보안경찰.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번 요거잖아. 요거야. 이래서 그럼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야? 다른 경찰이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건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하는 거. 이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2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해요. 이랬습니까? 자, 집 한번 봐. 그러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지금 배웠잖아. 산림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영업경찰, 철도경찰. 이랬어요? 이게 바로 협의행정경찰이라고요. 이게 실질 의미의 경찰이라고. 근데 이 중에 봐봐. 이 중에서 요거가 떨어져 나가요. 요것만 경찰이 요게 떨어져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라고요. 이랬습니까? 결국 정리하면 뭐야? 봐봐. 위생경찰, 철도경찰, 뭐 경제경찰 이런 것들은 경찰이 그 전까지는 했는데 2차 세계 이후부터는 뭡니까? 다른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다고요. 위생경찰, 철도경찰, 참 이런 것들이. 됐죠? 이게 비경찰하고 이때 뭡니까? 그래서 보안경찰로만 요걸로만 됐죠? 경찰의 업무가 또 축소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야. 왜? 패전국가 경찰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에서 강제된 거야.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갈게요. 1번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자, 다시 한번. 야, 비경찰화가 뭐야? 협의행정경찰인 다른 기관이 행하는 경찰 활동을 보통 경찰기관의 권한에서 다른 경찰기관에 이관하는 겁니다.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소극적 위험 방지 업무 중 뭐만?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다른 행정기관 사무로 이전합니다. 3번 따라서 경찰은 보안경찰으로만 국한됩니다. 강학상.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아까 처음에 했죠? 영업, 위생, 보건, 건축, 산림경찰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갈게. 자, 요것만 끝낼게. 잘 들어. 자,
2번 별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번 별표. 자, 거기 2차전 이후에서 2번. 2차전 이후에서 또 나면 2번 별표라고요. 됐죠? 자, 봐봐. 시험 문제 이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봐봐. 2차전 이후 비경찰화는 뭐가 경찰에서 빠지는 거야? 협의행정경찰이 빠지고 보안경찰이 한정되는 것이 비경찰화야. 근데 기출문제 뭐가 많냐면 이렇게 반대 나와요. 보안경찰이 빠지고 협의행정경찰에 한정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게 빠지고 여기 한정한 거야.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버렸다고요. 이걸 제일 많이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안 내. 이렇게 안 내.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어떻게 내냐면 이걸 이렇게 내요. 얘로 냅니다. 양아치다. 얘로 내. 얘로. 자, 봐봐. 보안경찰에 얘가 뭐가 있었어요? 풍속경찰, 교통경찰, 시위진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야? 산림위생건축경 이거죠. 그럼 지문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돼. 2차전 이후 비경찰화란 산림위생철도 경찰을 제외한 풍속교통경찰에 한정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문제 이렇게 내는 거야. 자, 비경찰화란 위생, 산림, 철도 여기다가 보안을 하나 넣어. 풍속을 하나 집어넣어. 풍속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보안 이렇게 틀리게. 여기다 보안경찰이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제외한 요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제외한 이거다. 이러면 틀린 거고 이걸 제외한 이거다. 이건 맞는 건데 그러다 여기다가 요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출문제 볼 거예요. 이랬어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러니까 얘를 잘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자, 칠판 봐. 자,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도표 2개만 외우면 돼. 2페이지 로마자 2번 도표하고 1페이지는 이 도표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강의한 내용 또 외우면. 자, 근데 중요한 거 뭐야? 봐봐. 중요한 거 뭐야?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했죠. 뭐야 이거? 경점의 경찰, 실점의 경찰과 이 역사가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2개 도표를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같이 공부 다 끝나면 좀 연결해서 이 2개를 좀 관계를 지으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해서 암기해 놓으라고. 됐죠? 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금요일날 안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네? 나 보고 싶을 것 같지? 자, 다음 시간까지 몇 번 문제까지 푸는지 얘기할게요. 자, 오늘 나간 기출문제 보세요. 자, 기출문제에서 1번부터 여러분들 문제 쭉 푸신 다음에 1번부터 왜 이러지? 잠깐만. 1번부터 뒷페이지가 빼졌네. 나 다시 나눠드릴게. 7페이지 뒤에 공백 있죠? 있어? 뭐가 있어? 너 있네? 너 펼쳐봐요. 있네? 좋아. 나는 빠졌네. 자, 그래서 없는 분들은 자, 제가 혹시 2페이지가 공백인 사람도 있어요? 2페이지가 빵이다. 미안해요. 형, 카페 올려놓을게 내가. 네,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고.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몇 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냐면 어디 갔어? 다음 시간에 몇 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요. 9번이 될까? 9번까지 풀어오세요.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자, 뒷페이지가 없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이 문제를 오늘 안에 올려놓을게요. 복습하시고 9번까지입니다. 기출문제 9번까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